여러분, 방금 전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한 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된 2024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 하나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연합이 93.8입니다. 일본이 86.2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86.8입니다. 대한민국은요 82.8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숫자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낮습니다. 일본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국가 전략기술 136개 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 김도윤 박사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이 보고서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2024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한 핵심 기술 136개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기술 수준에서 한국은 82.8점, 중국은 86.8점입니다. 4점 차이가 작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가 전략기술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반도체 영역에서도 이미 근소하게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맥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비교에서 중국은 한국에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중국제 반도체가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국가 전략기술 전체에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회성 현상이 아닙니다. 트렌드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 하나에만 2025년 기준으로 약 1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약 70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중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의 돈을 양자 기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핵 융합 에너지, 체화 지능, 육지, 이 6가지를 중국이 2026년 제15차 5개년 계획의 국가 핵심 미래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이 분야가 기술 패권 확보의 전제 조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중국은 지금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반도체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에 209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핵심 미세 공정에서 수율이 고작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 기술 수준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처졌습니까? 바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반도체 이후에 다음 먹거리 기술에서 한국이 중국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하나로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그 반도체를 포함한 136개 전략기술 전체를 놓고 보면 이미 역전됐다는 겁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반도체마저 뒤집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술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광 컴퓨팅, 즉 빛으로 계산하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반도체는 전자, 즉 전기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수록 발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력 소모가 감당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가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빛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전자 대신 광자, 즉 빛 입자로 계산하면 속도는 100배 빨라지고 전력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다음 반도체 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지금 한국, 유럽, 미국,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유럽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광컴퓨팅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고, 바로 며칠 전 한국 연구팀이 전자를 빛으로 대체하는 돌파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도 광자 양자 컴퓨터로 1000배의 속도 향상을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전쟁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최근 양자 컴퓨팅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8광자 큐비트를 제어하는 광자 집적 회로 칩을 개발한 이 성과는 세계 수준의 양자 컴퓨팅 연구입니다. 그리고 연세대에는 국내 최초로 IBM 양자 컴퓨터 상용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은 한국이 양자 기술을 연구실에서 꺼내 시장으로 가져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에 한국 연구개발 예산이 14.7% 삭감됐습니다. 역사상 최대 폭의 삭감이었습니다. 단기 수익이 나오지 않는 기초과학, 장기 연구가 가장 먼저 잘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보이십니까? 중국이 양자 기술에 15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은 연구개발 예산을 역사상 가장 많이 잘랐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김도윤 박사 TV에서 전달하는 이런 분석과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채널 이름 김도윤 박사 TV,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경제 기술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누르시고 계속 보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전체 기술 수준에서 추월한 것이 단순한 숫자 차이입니까? 아니면 더 큰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깊은 문제라고 봅니다. 핵심은 반도체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은 반도체 하나에 국가 경제를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37%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후에 다음 먹거리를 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중국이 양자에 150억 달러를 쓸 때 한국은 R&D 예산을 역사상 가장 많이 깎았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라핀을 기억하십니까? 포항의 한 공장에서 기존 가격의 100분의 1로 그라핀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전기가 잘 통하는 꿈의 소재입니다. 그 기술을 20년 동안 한우물만 판 한국 연구자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R&D 예산이 삭감됐고 대기업 독점 계약에 묶일 뻔했습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광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된 건 1990년대에 누군가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반도체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반도체를 위해 그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현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기술 수준에서 뒤처졌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가져올 실질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정학적 압박입니다. 기술에서 밀리면 외교와 안보에서도 밀립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한한령으로 보복했을 때 한국은 관광과 콘텐츠와 유통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소수 하나로 전국 화물차가 멈출 뻔했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이런 취약성이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반도체 이후에 다음 먹거리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가면 그 산업의 일자리는 중국으로 갑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기술 수준이 경제 성장의 토대입니다. 중국에 밀리면 성장 동력을 잃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한국은 아직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209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율이 20%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사, 즉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선호하는 메모리 파트너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쌓아온 반도체 공정 노하우는 중국이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핀 양산 기술, 광자 집적 회로, 양자 컴퓨팅 에뮬레이션 기술, 이 모든 것이 한국 연구자
연구자들의 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세계 2위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소버린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2026년 하반기에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론칭합니다. 한국의 잠재력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잠재력이 현실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 장기 기초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처음에는 아무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세계를 지배한 그 용기가 지금 광 컴퓨팅에서, 양자 기술에서, 그래핀에서, 피지컬 AI에서 다시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 용기를 낼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로 양자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광자 양자 컴퓨터로 1000배의 속도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반도체마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저 김도윤 박사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술 전쟁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82.8 대 86.8.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건 국가의 미래를 담은 숫자입니다. 반도체 하나로 버텨온 한국이 다음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10년 뒤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진 저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포항에서 그래핀을 양산하는 연구자의 끈기,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그 정신, 지금 피지컬 AI에서 테슬라와 경쟁하는 현대차의 도전, 이것들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기술 미래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야 하고 기업이 다음 세대 기술에 투자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도윤 박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공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김도윤 박사 TV였습니다.